네, 반갑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은 조금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0.5%도 채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대체로 약보합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기관적 매도가 조금 영향을 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융섹터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많은 매수량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 수량이 8조 원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만 8조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태로만 계속 밀고 나간다면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469포인트입니다. 조금 아쉬운 수치이긴 한데 일단은 모양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느낌에서 이제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고요. 뭐 내려갔다 올라가도 상관없었겠죠. 245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1선은 더 끌려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2450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200일선은 더 아래쪽으로 꺾일 겁니다. 61선이 지금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약간 걸리는 모습이긴 한데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얘도 조금씩 상승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300일선까지 끌려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횡보가 자칫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되는 CPI 지표 있죠? 이 CPI 지표가 일단 예상치가 6.2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또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장 약간 변동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CPI 지표를 발표 기점으로 통해 가지고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CPI 지표를 조금 더 시장이 더 강하게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라면 주가 2500포인트 돌파는 다음 주쯤에 가능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정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상에서 보시면은요 오늘은 그냥 좀 갇혀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라인대가 이제 단기 상승이 좀 가팔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올라가 줬어야 되죠. 2시경에 이제 주가 상승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고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갇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할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종목들 자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코스닥은 내려간 이후에 회복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이쪽은 분위기가 더 나빠졌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인들이 몰리거나 뭔가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은 오늘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488억 순매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전환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대신에 금융주다가 무려 5천억이나 매도하게 되면서 매도를 더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이것만으로도 압박감을 크게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들였었던 물량들을 다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 정도의 물량을 집어 던지는 상황이었다면 코스닥이 견디기 좀 힘들었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죠. 오늘 많이 내린 게 카카오가 많이 내린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SM과의 지분 싸움이겠죠. 카카오가 먼저 호기롭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SM 지분을 확보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이브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약간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1%대 변동 이런 건 큰 의미 없고요. 0. 몇 프로는 더 큰 의미가 없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괜찮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은행주들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반등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상황을 이제 옆으로 좀 끌고 가거나 우상향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행주에 대대 조정받다가 다 튀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죠.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쪽에서도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다 올라왔어요.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상승 포인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섹터가 오늘은 활발하게 움직였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도 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런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변동폭 좀 크게 보였는데 정작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두투어도 장중에 변동수 좀 있었습니다만 1.46% 상승 마감이 됐고 뭐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거 오늘 그 카지노 관련주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흑자 전환했는데 주가가 내렸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방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오늘 한국콜마홀딩스 주가 상승률 보이면서 좋은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동차 부품 좀 마찬가지예요. HL만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월급 종목이었던 현대위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대덕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대 상승 진행이 좀 됐습니다. 저 역시도 매수 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이 오늘 조금 올라서면서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려주기만 한다라면 네, 이 실적 부담감을 가지고 떨어졌었던 포인트들을 금방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특별하게 변화 없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외국인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나쁘다고 얘기해놓고 매수는 지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거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코스닥 쪽 넘어갈게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1%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과매수가 더 심해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과매수고요. 주가가 조정을 좀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 제외하고는 SM이 오늘 많이 올랐죠. 엔터주들이 뭐 이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SM CNC 같은 경우나 뭐 SM 그다음에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니까 SM이 오늘은 대장주였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나쁘다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새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JYP 엔터 요거 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SM을 제외하고는 많이 내리든 아니면은 보합이든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쪽 관련한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런 쪽 정책으로 좀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여기서 안 보여요. 뒤로 밀려난 것 같죠? 네, 15위까지 밀립니다. 자, 이제 포지션이 바뀔 거예요. 제약주들 밀려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이제 고평가에서 밀려나게 되고 게임주도 밀려나게 되면 엔터주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거의 춘추 전국시대, 삼국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막 거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일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변화가 휙휙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 나오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많이 빠진 모습이 있었고 메디톡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거는 네, 잘 움직이고 추세를 전환시켰군요. 추세를 바꿔가면서 움직임 나오다가 오늘 좋은 재료가 나타났나 보죠. 반등 포인트에서 딱 치고 넘어가는 모습. 이런 포인트들 우리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런 포인트 나온 게 키스트 같은 게 있어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오늘 반등이 있다가 좀 밀렸는데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보시면은요. KTIS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매도를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쪽도 포함되지 않고 뭐 그냥 재료를 가지고서 막 치고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5일선이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도를 쳤습니다. 이 부분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적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매도가 들어갔고요. 자, 개별주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요.
꿈비가 지금 상한가 그대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메디톡스 상한가, 그 다음에 SMCNC 상한가 마감됐죠. 이런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온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 정도.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CJ가 오늘 1.5%대 상승.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덕 여기 위에 있네요. 그리고 상승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어. 그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락률 넘겨다 보시면 어때요? 네, 대웅제약이 오늘 많이 내렸죠. 그리고 휴젤,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이렇고요. 도이치모터스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그런 정도 형태. 그리고 나무가가 3.8% 하락입니다. 낙폭이 좀 크죠. 그래서 3.8% 정도라면은 하락 종목이 제법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계좌는 마이너스 0.5% 전으로 잡혀 있으면 오늘 괜찮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순매수, LG전자, SK텔레콤 뭐 등등등등 있고요. 호텔신라, 신한지주, 은행주도 좀 매수가 있었네요. 삼성전자 팔아먹었는데 1300억 정도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SM, 하이브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온 것들 위주로 다 팔아먹었네요. 그죠? 하이브도 쭉 밀려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들. 승자가 없는 게임이야.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고 에코프로도 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다 팔았습니다. 오늘은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 부분 대부분 금융 투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거 고버스 팔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빠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타겟팅해서 때리고 있다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도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넘겨다 보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1500억 매수가 들어갑니다. SM 매수 있었고요. SDI, 에코프로까지 매수 있습니다. 근데 KB금융하고요. 자동차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포스코 케미칼, 카카오, 강원랜드 매도가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 NC소프트 등등등으로 매도가 진행된 모습들입니다. KT도 오늘 외국인 매도 계속 빠지네요.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큰일 했죠. 네, LG전자가 빵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매도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5일선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내리고 있나요? 네, 이제 이거는 조정을 제대로 받는 모습이죠.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내용들. 자, 뭐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일단은 뭐 시장 간 변동폭이 좀 있었고 오늘까지는 일단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이 CPI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것을 미리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천천히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 주 동향은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장까지는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우리는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고민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미국 장이 금요일날 나쁘게 끝나면 월요일날 오전에는 일단 마음을 좀 비우고 네,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편안하게 대응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뭐 단기적 변동성은 보이지만 크게 꺾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좋은 타이밍 나올 때 매수해 나간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주말도 신나게 또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